아시안 이민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인종차별 정책. 이거 너무 거창하죠. 그런데 실은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우리가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우리가 메인스트림이었잖아요. 우리는 짱깨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흔히 쓰는 표현으로 짱깨 차별하고 쪽발이 차별하고 우리가 누구를 차별을 하는 입장이었지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1세 그 한국 교포분들은. 그리고 2세 아이들은 자기가 여기서 피부색이 우리가 하얗기 때문에 어느 차별받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어웨어니스가 없는 아이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1세들은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차별적인 상황이나 화를 내야 될 만한 상황에서도 이게 뭐지? 하고 모르고 넘어가고 2세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직장에서 이런 일들 좀 차별적인 상황을 겪고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전까지는 그 흔히 말하는 지가 백인인 줄 알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차별을 받고 미국 정부가 아시안들을 차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도 못 해보신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미국 그 이민 정책들을 쭉 150년 이상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우리는 흑인보다도 차별을 더 많이 받아온 그런 인종이에요. 미국에서. 미국이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온 백인들이 세운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그 특정 지역의 특정 문화를 가진 특정 백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미국을 세웠고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민 역사가 200년이 넘어오면서 거기에 덜붙은 백인들 처음에는 영어권, 그 다음엔 독일어권의 그 북부 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는 남부 유럽 사람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코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백인들이 미국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민자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미국 정책이 발달이 됐어요. 가만 보면. 거기에 더해서 자기네들 책임으로 노예무역을 해서 데리고 온 흑인들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차별에서 제외되는 정책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이민 역사를 쭉 보면 아시안들은 184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실제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시안들은 이민자로서 미국의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게 거의 1950년대, 60년대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인비저블한 레이스였어요. 그래서 차별을 당했다는 기록조차도 없어요. 차별을 했던 법이나 정책들은 있는데 그것들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홈스테드 액트 오브 1962가 어떤 법이 있냐면 서부 개척을 이제 동부 13개주에 해서 서부 개척을 쭉 나가잖아요. 근데 요때가 어떨 때냐면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이 돼갖고 누구나 다 서부로 말 타고 가던 시절이었어요. 말 타러 가고 저쪽 캘리포니아 끝쪽은 파나마 운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가는 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쪽하고 서쪽은 백인들이 들어가서 좀 정착을 했지만 그 중간 지역은 인디언들이 총 들고 백인들에게 저항하던 땅이었기 때문에 건너가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땅을 중간에 있는 땅을 니네들이 말 타고 가서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흔히 보던 그 장면 말 타고 가서 줄 긋고 니네가 일정 기간 거기서 농사를 짓고 땅 주인 행사를 하면 그걸 네 땅으로 주겠다라는 법령을 만들어요. 저게 굉장히 대표적인 미국 그 지역 개발 법령 중에 하나인데 이 법에 따라서 서부 개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법에 조항이 있어요. 아시안들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시안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없다라는 법이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척을 해도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국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세운 아주 대표적인 법령 안에부터 아주 구조적으로 딱 아시아는 안 돼라는 게 아니고 다른 법령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아시안은 아예 토지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아시안 차별의 역사는 거의 150년 이상이 됐다.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략하게 요약한 그 법들입니다. 첫 번째 1860년에 Civil Rights Act라는 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1960년대에도 미국에서 그 인권법이 마틴 루터 킹 목사 주도하에 일어난 시민운동 하에 인권법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모태 정도 되는 법이에요. 저 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흑인은 모두 미국 시민이다라는 게 정착이 돼요. 이 전까지는 저 법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에 프로퍼티, 재산으로 취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 인권법이 생기면서 아프리카계 흑인은 모두 시민이다. 근데 저기에 또 하나 그 루폴이 뭐냐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화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실려온 사람들은. 저런 법이 있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할 때는 야, 흑인들 진짜 프로퍼티였구나. 야, 시민들이 될 수도 없었구나.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아는 어땠냐 하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1870년에 귀화법이라고 있죠. Naturalization Act of 1870. 저 법에 명시가 된 게 백인, 흑인 외에는 귀화가 불가능해요. 영주권, 흔히 말하는 영주권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영주권이라는 제도도 없었거든요. 누구나 그냥 와서 살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없었지만 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게 명시가 돼요. 저 법이 20세기 들어와서야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페이지 액트 오브 1875 이거는 어떤 법이냐면 그 미국으로 오는 아시안 여성은 모두 다 창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와서 매춘을 하고 사회 풍기를 문란시키기 때문에 아시안 여자는 아예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입국 자체를 불가하는 법을 만들어요. 근데 저 법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그 1800년대 중반에 1850년대부터 미국에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1850년대에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노예 수입이 금지된 시절이에요. 노예 제도는 있었지만 새로이 노예를 수입할 수는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 건설을 하는 싸구려 그 저렴한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노동자를 데려오기 시작해요. 태평양을 건너서.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기본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 그래서 남자들이 계약을 하고 5년, 10년 와서 일을 하고 철도를 건설하기로 하고 싱글 남자로 건너 들어와요. 근데 그게 180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일인데 1875년쯤이면 25년이 지났잖아요. 20살짜리 청년이 노동을 하러 왔어도 45이에요. 장가를 못 가고. 이러니까 이 와중에 중국에서 그 신부들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노동자들이 여기서 삶을 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애도 낳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볼 때 아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애를 낳아 가정을 꾸려 여기서 뿌리를 박는구나. 뿌리를 박으면 어디로 이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데리고 온 신부를 하고 애를 낳으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안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화는 불가하게 1870년대에 벌써 법을 만들어서 귀화는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헌법에 시민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시민으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생각할 때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못 데려오게 하면 장가를 못 가고 장가를 못 가면 돌아가거나 총각으로 죽다 애 못 낳고 그냥 죽으면 결국은 인구가 늘지 않겠구나 해서 저런 법을 만들어요. 놀랍죠? 요 마지막에 보시면 임금 노동자를 모집해 오는 것에 제한을 뒀고 without their free and voluntary consent일 경우에는 벌금을 2,000불에 처하고 징역 또한 1년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요. 저게 뭐냐면 저 당시에 중국에서
중국은 아편 전쟁하고 청나라가 망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을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free and voluntary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지. 근데 저런 조항을 넣어서 employer들, 그 수입해온 노동 소개사무소 이런 사람들이 뭔가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저 당시 2,000불 벌금은 엄청나게 힘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층적으로 데려오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데려왔어도 여기서 정착하기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중개사무소 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도 어렵게 하고 아주 어렵게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미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철도 건설하러 그다음에 그래도 청나라 말기에 굶어 죽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그 정도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먹기라도 하면 미국 가서 철도를 짓는 게 낫겠다 해서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급기야는 Chinese Exclusion Act라고 해서 1882년에 아예 중국인 이민 금지, 귀화 금지, 그다음에 강제 추방. 아하.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많이 들어보는 그런 얘기죠. 요즘에 가족 이민 뭐 없앤다. 그다음에 H 비자 제한해서 외국인 못 데리고 온다. 뭐 시민권 신청하는데도 요즘에 조건이 뭐가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시민권도 어려워요. 영주권은 뭐 물론이고요. 굉장히 비슷한 일이 1880년대 말부터 중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강제 추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나가면 못 들어오게 하는 법을 세워요. 그래서 그게 1882년부터 있었던 일이고 1886년에 되게 중요한 그 사건인데 재밌으시라고 하나를 넣었습니다. 이꾸라는 그 중국인 세탁소 주인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세탁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안들은 미국 시민이 될 수도 없고 귀화를 할 수도 없고 땅을 소유할 수도 없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땅이 모든 재화의 그 기초였거든요. 그런데 땅을 소유를 할 수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면 당시 할 수 있는 거는 노동을 파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백인들은 중부 서부로 들어가면서 땅 주인이 돼서 경작을 하고 아시안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대도시에 몰려서 그 저렴한 노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뭘 건축을 하거나 뭐 남의 집에 가서 뭐 클리닝 같은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일을 했는데 대표적인 그런 아시안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세탁소였어요.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세탁소가 지금도 그 아시안들의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이렇게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세탁소를 운영을 하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90% 정도가 아시안들이 하는 그 세탁소였어요. 그 당시의 세탁소는 요즘처럼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물빨래를 해주는 거였어요. 정말 노동 집약적인 비즈니스였는데 근데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조례를 만듭니다. 법이 아니고 조례예요. 시장이 만든 조례가 뭐냐면 퍼밋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퍼밋을 조건이 목적 건물에서 하는 세탁소에는 퍼밋을 안 주는 거예요. 되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을 빨래를 해야 되면 뜨거운 물을 쓰고 양잿물을 쓰고 하니까 목적 건물에서 하면 불이 나면 뭐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목적 건물에서 하면은 퍼밋을 그 따로 특별 퍼밋을 받아야 되고 이런데 저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세탁소 920개 중에 95%가 목적 건물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고 그래서 퍼밋 신청을 했는데 90%가 중국인들이 여기서 보지만 한 건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는 그 비즈니스 퍼밋을 못 받아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되게 이것도 익숙하지 않으세요? 세탁소 요즘에 펄크 뭐 규제하고 환경 규제해갖고 그거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좋은 얘기인데 잠깐만 그러면 그거 말고는 환경에 영향 주는 다른 비즈니스가 없나? 왜 이렇게 세탁소만 큰 문제지? 잠깐만 네일 가게도 요즘에 뭐 환경 문제, 노동 문제에서 뉴욕타임즈에서 크게 때려맞고 그랬잖아요. 잠깐만 그런 케미칼을 쓴 데가 네일 가게밖에 없나?
가만 생각해 보면 네일 가게, 세탁소 다 한인, 아시안들이 완전히 밀집해서 그 운영하는 비즈니스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퍼밋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단하죠. 중국인 이민자고 영어도 잘 못했을 건데 저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서 저기 대법원까지 가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기는데 저 사람은 역사적으로 많이 기록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민으로도 모르도 취급을 제일 못 받던 그야말로 정말 청나라 옷 입고 빨래하던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 당시에 그려졌던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사파를 봐도 굉장히 웃긴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하잘것없는 사람으로. 근데 저런 일들이 1886년 거의 140년 전에 지금이랑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보면 1892년에 기어리 액트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국인 배제 정책이 더 강화됩니다. 10년 만에 더 강화가 돼요. 그 다음에 1898년에 원킴 얼기라고 이게 킴이 들어갔으니까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중국인 부모를 둔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시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거가 잘 요때만 해도 정착이 되고 뭐 법으로 규정이 되고 법이 잘 지켜질 때가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인디안이랑 싸울 때였으니까 이 당시가 이 사람이 자기 부모 고향이었던 중국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입국을 못한 거예요. 공항에서 걸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배 타고 내렸는데 너 안 돼. 왜 안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인 배제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인 입국 금지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공항에서 못 들어오게 배에서 못 내리고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소송을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중국계 아시안들한테 되게 빚진 게 많아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결국은 처음으로 1898년에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중국인이더라도 아시안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헌법에 따라서 미국 국적자다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마시타라는 일본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은 10살 때 미국으로 엄마 아빠 따라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다녔어요. 1.5세죠. 요즘 얘기를 하면. 그랬는데 로스쿨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법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로스쿨을 갔는데 일단 로스쿨 들어갈 때부터 되게 어려웠거든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변호사 등록을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너는 미국에서 그 위에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쭉 읽어보고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하고 인정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10살에 미국에 왔어요. 근데 아까 귀화 불가 조항이 있었잖아요. 귀화 내추럴리제이션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가 될 수가 없어. 이런 판결이 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법원까지 가요. 이 사람도 싸워갖고. 근데 져요. 져서 결국 변호사가 못 돼요. 로스쿨을 나왔는데. 그게 1902년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 다음에 1903년에 이민법이 제정이 다시 되는데 이게 아마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민 관련해서 따로 법령이 지어진 거예요. 1903년에. 1903년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을 해보시면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유럽 전역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이 되고 이러면서 자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져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엄청 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노동자들이 뭉쳐서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자들, 그다음에 무정부주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주의의 그 핵심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아나키스트 방지하는 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1903년에. 그런데 여기에 그 아나키스트 그다음에 거지들 이렇게 절대로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한 그 클래스의 사람들을 지정하면서 그중에 프로스티튜션이 들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시안 여자는 와서 매춘을 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아시안 여자를 뺐다. 그래서 1903년에 엉뚱하게 아나키스트 방지법에 걸려서 아시안 여자들이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강화가 돼요. 이것도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서 결국은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H비자 안 돼. 이거는 미국의 경제 문제니까 어떻게 트레이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민법이 바뀌어요. 피해를 보는 걸 보면. 이번에 그 중동 사람들을 배제하는 트럼프 행정명령 같은 것도 보면 그거는 미국의 안녕을 위해서 딱 읽어보면 너무 말이 되는 법이에요. 그치. 와서 또 테러하면 안 되지. 그런데 엉뚱하게 그냥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입국 공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대상이 아시안이었던 일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906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1902년에 야마시타 상이 일본 사람이니까 10살에 와서 귀화를 못해서 변호사가 못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4년 후에 처음으로 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법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시민이 되려면 무조건 영어를 해야 된다. 예, 지금도 영어 시험 보잖아요. 이 역사가 이렇게 깊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미국 역사는 영어 쓰는 사람들이 만든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영어를 썼다 뿐이지 그 이후에 프랑스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여기를 나라를 세웠어요. 거기에 더해서 아시안들은 1850년대부터 와서 철도를 건설했고요. 철도 건설이 미국 경제 부흥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아시안들이 와서 사망률이 거의 한 20% 정도 돼요. 저쪽에 로키 산맥 넘어가는 철도 라인을 지을 때를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서 철도를 건설했는데 그런 거는 다 기억이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를 못하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와서 철도 건설한 사람들 다 무슨 텐트 같은 데서 같이 자꾸 먹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영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1870년에 그렇게 노동자로 와서 1906년이면 여기서 46년 산 거거든요. 46년 살았어도 아마 영어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25살 넘어서 여기로 오면 학교를 다녀도 영어가 잘 안 돼요. 40년, 50년을 미국 나라를 위해서 자기 노동을 봉사를 했어도 시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생깁니다. 현재까지도 이런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1907년에 젠틀맨스 어그리먼트라고 일본인의 미국 이민을 제약하는 조약을 맺어요. 미국이. 왜 이 조약을 맺게 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중국인 배제 법이 1900년대 말에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국인들을 이제 새로는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한이 많아지고. 근데 노동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랑 조약을 맺고 20세기 초부터 일본 사람들을 데려와요. 데려온 일본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 우리는 1910년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국제적으로는 국적이 일본 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 이후부터는 일본에서 들어온 노동력 중에 한국 노동자들, 한국의 가난하신 분들, 좀 잘 살아보려고 나오신 분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1910년대, 20년대 와서
정착을 하고 여기서 노동력을 제공을 했죠. 그런데 계속 제한만 하지 계속 들어오긴 해요.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근데 왜 이렇게 제한을 했냐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은 그 무신 정권이 끝나고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였거든요. 사무라이 영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낭인이라고 돼갖고 사무라이로 칼 쓰던 사람들이 주군이 자기네들을 서포트를 못하니까 그냥 거렁뱅이가 돼서 칼질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시절이 돼요. 19세기 말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가서 새 인생 살아볼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많아지면 이렇게 제한되는 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조금만 늘기만 하면. 그 1913년에 그 캘리포니아 에일리언 랜드로라고 저기 나와 있잖아요. 저게 캘리포니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법이라서 캘리포니아만 썼는데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암묵적으로 팔지 못하게 하고 허가를 안 내주고 해서 토지 소유가 금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아시안이 여기서 태어나면 시민이고 아시안 시민자들이 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모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10살 박이 아들은 미국 시민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그럼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아예 토지 소유는 아시아는 땅을 사면 안 된다. 시민이건 뭐건 상관없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미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인권의 나라고 정말 평등의 나라인 미국이 이런 법이 있었다고? 불과 1913년 100년도 안 된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토지를 소유는 못해도 100년 장기 임대를 하면 내 땅이랑 똑같잖아요.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장기 임대. 그래서 마치 내 땅처럼. 근데 3년 이상은 임대도 안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또 꾀를 써서 회사 설립을 해서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회사 설립해서 외국인들 같으면 뭐 투자하고 회사 설립해서 사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법들이 생겨요. 그런데 뭐 여기 유사법령 시행한 주들 쭉 나와 있었지만 거의 모든 주들이 저런 법을 만들어서 시민이든 아니건 상관없이 인종에 따라서 아시안이면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저 법이 아직도 있는 그 20세기 말까지 저 법이 없어지고 있던 주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지하는 시행만 그러니까 인포스만 안 했지 실제로는 저 법이 없어지는 게 거의 100년 이상이 걸려요. 그다음에 그 1917년에 다시 이민법이 또 개정이 되는데 저기에서는 남아시아, 중동 전 지역에서 이민을 금지해요.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저거잖아요. 중동 전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민 금지. 근데 가만 보면 저게 현재는 중동이지만 앞으로는 지금 중국 사람들은 현재도 이민 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심지어는 그 이비자, 그 이투자, EB5를 해도 거의 7년, 8년씩 기다려야 돼요. TO를 딱 정해놓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중국 사람들이 이민 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앞으로 또 지나면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해서 정말 간교하게 이렇게 이민을 억압하고 문제 삼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18년 하라다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애가 미국 시민이니까 애 이름으로 샀는데 그게 뭐 안 된다 불법이다 해갖고 소송 저것도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922년 저 케이블법은 뭐냐면 여기서 오래 이제 와이프 없이 중국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로서는 그 인종 간의 결혼이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또 세탁소에서 같이 일하던 메이드랑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법이 어떤 법이 생기냐면 미국 출생 여자가 아시안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미국 여자의 국적까지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시죠? 저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1922년에. 근데 1922년이면 그렇게 먼 세상이 아니고 저 당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피츠제럴드 소설에 나오는 미국의 황금기예요. 정말 경제가 부흥했고 그래서 파티도 많이 하고 미국 고전 영화 중에 막 화려한 파티가 있고 막 몸 흔들면서 춤추는 그런 시대가 저 시대예요. 그런데 저 시대에 아시안 남자랑 결혼을 하면 미국 여성의 국적을 빼앗았어요. 이게 불과 80년 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야마시타상이 다시 소송을 해요. 저 양반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대법원 케이스를 세 건을 하셔요. 저분이. 저는 저분한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저분 같은 그런 부모들, 저분 같은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저분이 소송을 다시 했는데 저분이 그래서 아까 변호사가 못 되셔갖고 뭐 레스토랑 하시고 뭐 이런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를 하셔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1913년에 에일리언 랜드로에서 아시아는 토지 소유를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저게 워싱턴 주에서도 있었는데 저걸 상대로 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요. 그런데 집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법이 그 이후로 50년대 이후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그 야마시타 상이 소송을 걸었던 워싱턴주는 1966년 그때서야 법이 폐지가 되고 워싱턴주에서 아시안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저분은 1922년에 그게 법에 어긋난다, 헌법에 어긋난다 해서 소송을 제기는 하셨어요. 근데 졌습니다. 그리고 42년이 지나서야 저분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그 법이 폐지가 되고 드디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저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 뭘 해서 내년에 뭐가 법이 안 바뀌어도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5년이 지나서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계속 계란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40년 후에는 법이 바뀌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오자와라는 그 일본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이게 민족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치밀하게 조용히 있다가 소송을 합니다. 저도 참 배울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야마시타가 미국 헌법을 들고서 소송을 한 거에 비해서 오자와는 뭐냐면 야마시타는 내가 아시안이지만 아시안이 토지를 소유하는 거를 금지하는 게 불헌법이다. 그거는 헌법 불일치더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자와라는 사람은 다른 논거로 똑같은 법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는데 뭐냐면 나는 와이시야. 피부색 봐. 나 와이시야. 그러니까 나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 돼 라고 저것도 대법원까지 갑니다. 근데 역시 져서 60년대 이후까지 뭐 방법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그 포터필드 여기 두 케이스가 있는데 포터필드랑 테라스 케이스가 두 가지가 또 다른 데에서도 전국에서 뭐 여러 가지 소송이 일어났는데 연방 대법원이 토지 소유가 아니고 토지 임대를 금지한 것도 미국 헌법에 맞다라고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그 다음에도 냅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가 쭉 20년대 쭉쭉쭉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와중에 1917년에 미국에서 그 이민법 개정해서 중동이랑 남아시아에서 아무도 못 오게 법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아시안들, 뭐 일본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법을 또 개정을 합니다. 1924년에 그러면 금지가 아니고 1년에 이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딱 15만 명으로 제한하자. 이 땅이 이렇게 넓은데 15만 명이면 진짜 큰 수가 아니거든요. 15만 명으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쿼터를 줍니다. 그래서 니네 나라 100명, 니네 나라 300명 이렇게 쿼터를 주는데 쿼터를 안 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아니고 쿼터가 없는 유럽계 나라들은 쿼터가 없어요. 오고 싶은 대로 와.
나머지 나라들은 숫자 딱 채워지면 안 돼. 올해는 안 돼. 내년까지 기다려. 이런 법을 만듭니다. 이것도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사실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이민 오기가 지금도 굉장히 쉬워요. 우리에 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죠. 왜 우리가 저기 섬나라 시커먼 사람들 데려와야 돼? 우리는 북유럽에서 이민 오는 거 좋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달 전에 얘기해갖고 사람들이 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말로 해? 이런 상황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중에 금지한 게 그러니까 일본인, 한국인 포함해서 모든 아시안 이민 금지. 저기에. 그러니까 쿼터를 안 준 거예요. 금지가 아니고 일본인 쿼터 지로 뭐다. 그 다음에 이태리계, 슬라브계, 동유럽, 유태인 이민 금지. 야, 이게 1924년입니다. 이때 이러니까 히틀러가 이러고 이때부터 뭐 막 일어날 때예요. 사실은 히틀러가 유태인 나쁘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생각은 비슷했던 거예요. 유태인은 안 돼. 우리는 유태인 싫어. 오지 마. 이런 법이 1924년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1925년에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들하고 또 쭉 연결이 되는 케이스인데 히라바야시라는 사람이 아까 그 토지 금지를 소유를 금지하니까 자기 자식 이름으로 했는데 그거를 아예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운영하다 토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정부에 반환을 시킵니다. 이렇게 자녀 이름으로 샀던 토지를. 그러니까 샀던 거를 뺏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못 사게 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억압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런 판결이 1925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년 30년대 되면 미국에 대공황이 오잖아요. 대공황이 오니까 뭐 미국 정부가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대공황이 오고 경제개발 32년, 34년, 35년 뭐 미국 사람들도 다 굶어 죽을 입장이었던 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을 못 쓰고 30년대 지나가고 30년대 말이 되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민 정책 같은 거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전쟁이 나니까 모든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2차 대전이 여성 인권 향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싸우러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여성들이 경제력을 갖기 시작하고 여성 인권이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같은 논리로 이제는 뭐 흑인이고 아시안이고 우리가 구별할 입장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에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1943년에 중국인 이민 금지를 해제합니다. 아까 1882년에 세워졌던 중국인 배제법이 1943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은 기여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런 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되게 놀라우실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고 이 모든 일이 한 100년 전에 뭐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들이 살아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역사를 쫙 보면요. 굉장히 반복돼요. 껍데기는 다른 껍데기를 쓰고 있는데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예전에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나 20세기 초기만 해도 대놓고 했는데 이제는 문명이 개화가 돼서 대놓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법이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알지 못하면 그냥 당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드디어 1948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게 되게 중요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20세기 중반까지도 땅을 지금도 맨하탄에 뭐 부동산 하나 있으면 되게 부자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땅을 소유하는 게 부의 기준이 되고 부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 법이 이제 드디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아시안한테 땅 소유를 못하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구나. 드디어 1948년부터 그 법을 폐지하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8년에 오야마 케이스, 역시 일본계죠. 48년에 다카하시,
그 다음에 52년에 후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시안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법들을 미국 연방법원에서 2차 대전 이후부터 불법이라고 헌법 불알치라고 판결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 케이스는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가 나가면 아시안이라고 그러지 사실 여기서 우리 얼굴 모습 보고 피부 색깔 보고 아시안이라고 그러지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심지어는 필리핀인 우리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는데도 여기 미국 주류 사회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아시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싸워준 게 사실은 우리도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952년에 이민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됩니다. 이래서 그동안 Alien Ineligible to Citizenship, 시민권을 아예 신청도 못하는 사람들 카테고리에 뭐 아시안도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그 카테고리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인들이 드디어 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1952년이에요. 한국전쟁 와중이죠. 근데 한국전쟁 와중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게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잖아요. 근데 전쟁을 3년을 하면서 한국의 남북한이 싸웠잖아요. 공산주의라 해서 남한 사람들은 미국 정부에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아프간에서 미군을 도와준 사람들을 특별 케이스로 이민을 데려오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사실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도 정책 결정에 영향이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52년에 드디어 귀화가 가능하게 됐고 53년에 참 이 케이스도 중요한 케이스인데요. 53년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와서 외국인으로 거주를 하면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만 보호한다.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모든 차별 금지하잖아요. 근데 내가 차별받아도 외국인이면 안 돼요. 보호를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경찰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너 외국인이야? 넌 안 돼. 그런데 사실은 가족들이 이민자들은 다 가족들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이 나라에서 되게 부당한 행위를 받고 구제를 못 받으면 여기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되게 중요한 법인데 53년이 되어서야 미국에 합법적으로 불법이면 안 되고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도 헌법 기본권의 보장을 받는다. 이런 판결이 53년이나 돼서야 나옵니다. 그 다음에 54년에 참 이 반전이 돼요. 53년까지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살 집이며 이런 거를 지어주려니까 건축 경기가 일어나고 건축 경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요. 그 와중에 한국전쟁이 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군수산업이 완전히 대호황을 맞아요. 한국전쟁을 계기로. 그래서 45년부터 한 53년까지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모든 일이 빨리 되게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54년이면 어떠냐면 이 메카시 열풍이 들어서 빨갱이와 자본주의, 그러니까 빨갱이를 몰아내자 이런 운동이 다시 미국에서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 체류 미비자 강제 추방 캠페인을 합니다. 이건 너무 익숙하시죠? 지금 일어난 일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텍사스, 이게 멕시코랑 가까운 지역이죠. 여기서 130만 명 이상이 강제 출국당하든지 아니면 못 견디겠으니까 출국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게 이름이 오퍼레이션 웻백이에요. 지금하고도 너무 상황이 비슷해요. 요즘에도 무슨 오퍼레이션 뭐 해갖고서 이민국에서 막 기습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다가 60년대 들어오면서 드디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대표적으로 알려진. 근데 킹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유색 인종들, 많은 핍박받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미국 인권 향상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거의 15년 뭐 이 정도 10년 이상을. 그걸 계기로 해서 1964년에 드디어 우리가 아는 미국 인권법이 제정이 되고, 그때부터 아시안들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이 나오고, 또한 그 이민법도 65년에 새로 개정이 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65년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부터 아시안들, 한국 사람들도 이민을 올 수가 있게 됐고, 드디어 우리들도 미국에서 외국인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온 외국인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여기서 경찰의 보호 또한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걸 쭉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아이고 이게 반복이구나.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데 지금은 그 중에 거의 20세기 초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커뮤니티가 같이 움직여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인만이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흑인 다 뭉쳐서 부당한 법을 바꾸는 것을 같이 싸워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코리안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법이 변하면서 중요한 거는 한인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한국에서 여기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학생들 수가 줄죠. 그 다음에 누구 가족들 방문하는 거 줄죠. 당장 식당, 뭐 당장 지역의 렌트, 집값 이런 거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건들이지만 사실은 현재까지도 영향이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